자, 그렇다면 이 AI 로봇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왔길래 이렇게 우리가 로봇에게 얼굴을 달아주면 위험할 수 있느냐? 그럼 가장 이제 위험한 거는 AI가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인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해방돼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노예 해방, 로봇 해방을 외치면서 돈을 이제 축적해가고 또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로봇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로봇 자신이 생명체의 영역, 생명체는 먹고 결국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태어나서 먹고 소화시키고 환경과 적응해 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AI 로봇이 이러한 길을 지금 가기 시작한 거죠. 아까 이제 저 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독립해 있고요.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목적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상호작용한다는 건 사람과 다양한 수준에서 기업 활동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계로서 에이전트, 법인체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다가 얼굴을 달았어요.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쿠퍼도 아닌데 쿠퍼 흉내를 내면서 화를 내요.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로봇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 노예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 로봇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기계적으로 살아나가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계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명체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이제 물리학이나 또는 이제 엔트로피 학에서 또 복잡게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 생명체가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 뜻매김을 말씀드리는 건데 생명체는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태어나야 되고요. 세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어야 됩니다.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건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로봇이 태어나진 않는데 만들어져요. 그 태어나는 방식과 만들어지는 방식은 큰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나간다는 것이 생명의 본질인데 로봇도 자기 삶을 살아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살아나감이라는 이 본질을 로봇도 갖게 됐습니다. 로봇도 파괴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봇은 생명체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동물의 생명과 로봇의 생명이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정확히 이제 동물의 생명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DNA, 자기복제이고 진화의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유일한 건 아니고요. 다른 또 정의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복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기복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한 그 6,000번 정도 세포의 자기복제 부위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심장이라든지 뇌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복제를 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그 자기복제의 그 횟수는 우리 신체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피부 같은 게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 뭐 22일 정도면 복제가 되고요. 등등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복제가 안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또 하나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면 죽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가 되면 생명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쭉 일어나서 개구리는 개구리의 삶을,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면 그것을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로봇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로봇은 아까 부품들, 수많은 부품들로 짜잔하고 만들어져 가지고 묘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탄생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뭐 감각도 하고 지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나갑니다. 물론 이게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로봇도 동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간다. 다만 동물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터득해 나가지만 로봇은 인공적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은 생체 모방 기술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맞죠? 동물들을 모방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모방하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모방하는 거지 이걸 이미 초월해 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인 겁니다. 생체 모방 없이도 로봇이 제작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체 모방을 넘어서서 생체의 다양한 것들을 합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더 응용해 가지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능가하는 그런 로봇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브리아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냥 창고라는 그런 로봇의 AI의 캄브리아기가 도래했다. 수많은 종류의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로봇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점점 움직이기 위한 상호작용을 위한 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계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뛰어난 상태가 됐고요. 아틀라스 로봇을 봤는지 모르시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은 백 덤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구를 집어 던질 수 있고요. 또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수준이 이미 자체 판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 동물과 닮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동물적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 능력이 어떠한 단일적인 동물보다도 더 뛰어나지고 있다. 그래서 로봇이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 마지막 말씀은 요거가 될 텐데요. 핵 기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술이 위험한지 아닌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핵폭탄을 만든 뒤에야, 터뜨려 보고 난 뒤에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핵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실제로 핵무기를 2만 개 이상 만들고 나서야 핵폭탄이 위험하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에게 사람의 얼굴을 다는 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난 모르겠어. 아니야. 이건 돈이 되는 거야. 라고 저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로봇의 얼굴 다는 문제가 위험한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면 우리는 좀 멈춰야 된다. 무조건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봇에게 마음대로 얼굴을 달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멈추고 정말 우리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인류에게 로봇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처럼 닮았을 때 주는 위험을
좀 더 깊이 연구한 뒤에 혹시 위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때 달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핵의 위험과 비교해 봤을 때 로봇에게 사람의 얼굴을 다는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이것이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